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우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도고요. 한낮에는 또 영상 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대기의 질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는데, 자, 그런데 오후부터 조금씩 비가 내리겠다고 하네요. 이 비 또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하는데 오늘 우산들 챙기셔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의 평균 연령이 도내 최고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서 선제적 시행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그 학생들 졸업 시즌부터 입학 또 가정의 달까지 매년 그 2월에서 5월까지가 이 화훼 농가들의 정말 이 대목이라고 하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 대목이 사라졌습니다. 이 학교 졸업과 입학식, 결혼식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요. 행사용 꽃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죠. 그 어려운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 인터넷 쇼핑몰이죠. 원주몰에서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 내용도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죠. 1월 2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 매각 4차 입찰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이 정보 이용료를 모두 납부해 현지 실사 등의 후속 절차에 돌입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의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정보 이용료를 모두 완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이들 기업의 알펜시아 현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구성해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 분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안을 발표하고 각 시도별로 백신 접종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는 4팀으로 구성된 시행 추진단을 구성해 각 시군의 접종 후보자 선정과 접종 인력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직관국사탑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110여 년 만에 원주로 귀향채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문화재보전과학센터는 어제 5년여간 진행되었던 직관국사탑의 보전 처리를 모두 끝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관국사탑의 복원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문화재심의위원회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의 평균 연령이 도내 최고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횡성 지역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추이가 어떻습니까? 예, 횡성군은 그 군 단위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2년간 이례적으로 인구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자치단체였습니다. 이런 것이 지난 2019년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세 자릿수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그 지역사회도 저출산 고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2020년 말 지난해 연말 기준 횡성군 인구는 총 46,472명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8번째인데요. 하지만 그 2019년도에는 154명이 줄었고 지난해에는 103명이 감소해서 2년 연속 세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국외 읍면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났는데 횡성 인구의 그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횡성읍에서 223명이 줄어서 횡성 전체 인구 감소의 진원지로 분석이 됐습니다. 횡성읍 그 인구 감소는 아무래도 원주 기업도시 등으로 유출되는 인구수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횡성 인구 자체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중간 정도 되는데
그런데 평균 연령 또 도내 최고 수준이에요. 그만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지난 연말 기준 행성군 인구의 그 평균 연령을 보면 51.8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국 평균이 43.2세니까 한 8.6세가 많고요. 강원도 평균으로 보면 45.9세보다도 5.9세나 높은 연령입니다. 이 같은 행성군의 평균 연령은 그 영월과 함께 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그만큼 젊은 층보다 60대 이상 연령층이 많은 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 그 행성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비율인 16.4%의 2배에 육박하는 것이고요. 20.7% 수준인 강원도 비율에도 10% 가까이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노인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유소년층의 비율이 크게 낮다는 해석인데요. 행성군 유소년, 즉 0세부터 14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7.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행성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 4명당 유소년층인 아동 인구가 단 1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예. 어느 시군보다 좀 인구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행성 인구 구조상 또 하나의 특징을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도내 전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생산 가능 인구는 보통 15세부터 64세인데요. 쉽게 주로 그 경제 활동이라든가 소비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기준 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 행성 생산 가능 인구는 전년보다 653명이 감소해서 비율상 62.7%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그 18개 시군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인 17번째로 낮은 비율이어서 젊은 층의 유인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구 구조상 이 추이가 전반적으로 안 좋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사망자 수가 늘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생아는 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자연 감소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지난 한 해 동안 행성군에 등록된 신생아 수를 보면 모두 159명에 불과했습니다. 18개 시군 중 11번째였고요. 이 기간 사망자 수를 보면은 529명이어서 출생아 수의 3.3배에 달했습니다. 출생 대비 사망자 수를 따진 자연 인구 감소만 370명이라는 분석이고요. 이 같은 행성군의 자연 감소 인구수는 강릉 홍천을 제외하고 18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행성군 인구 감소가 그 103명인 점을 감안하면 인구 감소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를 추월하는 이른바 데드크로스의 영향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데드크로스 현상, 신생아 수가 이 사망자보다 적다는 것인데, 이거 행성군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 원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또 상황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강원도에서 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한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해는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 행성과 영월, 평창, 정선 등 9개 시군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251명을 추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매스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지역 소멸이 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뉴스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이후로 6년이 경과한 지난해에는 원주를 포함해서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데드크로스 현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외부 유입 또 외부 유출 이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역에서 태어나고 사망한 것만 그 인원수를 이제 집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해 그 강원도 내 사망자 수를 보면은 12,318명이었고요. 출생자 수는 7,916명에 그쳤습니다. 이 격차가 4,402명으로 집계돼서 2014년과 비교하면 17.5배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 시군별 사망자와 출생자 격차가 큰 지역을 보면 강릉시가 가장 많은데요. 767명으로 가장 컸고요. 홍천군이 472명, 행성군 370명, 동해시 298명, 평창군 298명, 영월군 279명 순으로 사망자가 출생자를 크게 추월했습니다. 심지어 그 평균 연령층이 가장 낮은 수준인 원주를 보면은
지난해 그 출생아가 2,078명인데 비해서 사망자가 2,150명으로 72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네. 원주도 여기에 적용된다면요. 뭐 다른 지역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뭐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 인구 대책 문제가 뭐 지적되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건데 뭐 전국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여러 지원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다들 아시겠지만 그 강원도 사례를 보면은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제 올해부터 좀 육아 수당을 지난해보다 10만 원 더 올린 매달 40만 원씩 생후 4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근 도시인 그 충북 제천시를 보면은 올해부터 주택 자금으로 5천만 원 이상 빌린 가구가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금 대신 상환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첫째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출산 시 4천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셋을 낳으면 은행 빚 5,150만 원을 지자체가 대신 갚아준다고 합니다. 이건 큰데요. 그렇습니다. 더 큰 그 제도가 있는데요. 창원시를 보니까는 결혼 부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안에 자녀 2명을 낳으면 대출금 30%, 세 자녀인 경우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좀 파격적인 시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충남 청양군을 보면요. 올해부터 출산지원금을 첫째부터 셋째까지 각각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을 대폭 상향을 했고요. 다섯째까지 만약에 나온다. 이러면 총 8천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예. 울산광역시도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오늘 4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를 매달 최대 35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눈길을 가는 곳은 전남 영광군인데요. 영광군도 행성과 마찬가지로 65세 인구가 30%에 육박합니다. 이런 그 영광군이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을 해서요. 결혼부터 출산, 육아, 주거에 이르기까지 좀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2.54명으로 뻥충 뛰었습니다. 전국에서 합계 출산율이 2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영광군이 유일합니다. 네, 이런 뭐 지원이 이 아이를 낳는데 뭐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또 분명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저출산 인구 대책이 근데 단순히 출산 장려금 명분의 현금 지원에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일자리와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구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젊은 층에 있어야 출산율이 상승하는 만큼 이들의 그 지원책이나 일자리, 청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횡성 같은 경우는 이모빌리티 사업이 정말 그 지역의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묵계리 등의 농공단지가 이미 다 포화 상태고 그래서 새로운 또 산업단지를 이 횡성역 옆에 새롭게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활성화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이제 지자체 지원이 함께 또 이루어진다면은 지금과는 좀 다른 상황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젊은층 유입 정책을 지금 굉장히 행정군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다음 달에 청년 정책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는 행정군이 올 한해 그 청년과 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예전에 그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은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은 너무 이제 부모에게만 어떤 그 육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또 지우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이젠 전체적으로 온 사회가 또 온 나라가 함께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예년 같으면은 지금 이 시점부터 화훼 농가들 또 꽃집들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2월에 졸업 시즌부터 시작해서 입학 시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계속해서 5월까지 예정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화훼 농가들의 이 꽃 소비량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모든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또 진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 또 화훼 소비 촉진 행사도 또 벌어지고 있고요.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가 정말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친 게 딱 작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만은 뭐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요. 사실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학교 졸업식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축소되거나 또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이맘때 학교는 학생들의 진학과 새 출발을 축하하는 졸업식으로 축제 분위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위해 학생들만 참여한 소규모의 졸업식이 진행되거나 온라인으로 졸업식이 진행됐습니다. 또 다음 달 예정된 대학교 학위 수여식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가톨릭 관동대나 한라대 등은 학위 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결정했고 강원도의 다른 대학들도 취소 또는 비대면 진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졸업식이 진행된 학교에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졸업장이 수여되거나 우편으로 배송됐다고 하는데요. 반별로 졸업식을 진행한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학부모 출입을 금지하고 학급별로 졸업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학생과 학부모에게 듣겠습니다. 저희 그냥 그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해서 원격으로 했어요. 각자 집에서 본 거라서 허무하죠. 그냥 그 막 좀 이렇게 막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졸업식이 아니라서 졸업식 같지가 않아서. 저도 맨날 생각하던 그렇게 모여서 좀 축하해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 졸업식이라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되면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각 반에서 그냥 그렇게 아이들끼리 선생님하고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씀 듣고 작별 인사하는 걸로 그렇게 졸업식을 마무리했고요. 뭐 진짜 무슨 뭐 꽃다발을 나눠주고 꽃다발을 전달해주고 뭐 친구끼리 어떤 그런 꽃다발 뭐 선사식이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네. 뭐 이런 졸업 시즌, 입학 시즌도 마찬가지고 사실 1년 내내 거의 모든 행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또 행사에 꽃이 또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은 화훼 농가 또 이 꽃집들도 그렇고요. 화훼업계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강원도 학교들이 졸업식을 온라인 또는 축소 진행하면서 졸업식 특수를 기대하던 화훼 농가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는데요. 지난해 2월과 3월에도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고 또 행사나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 업계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강원도의 현재 화훼 농가는 156곳이며 졸업식 특수를 기대하고 출하 시기에 맞춰서 꽃을 생산하는 곳이 많은데요. 졸업식이 이어지는 1월과 2월에는 꽃 도매가가 올라야 하지만 꽃 수요가 감소하면서 도매가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꽃집에서는 SNS 등 온라인 판매 등으로 꽃 주문을 받는 곳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듣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다 예약제로 바꾸셨더라고요. 꽃을 이제 문의하러 전화하시는 분 중에 다른 꽃집에 꽃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소비자분들이. 예약제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꽃을 서울에서 갖다 주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갖다 줘야 되니까 전날 정도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제로 많이 바뀌셨어요. 재고 때문에. 그러니까 꽃집들 중에 SNS 뭐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예약제, 어쩔 수 없어요. 예약제로 해야지 재고되는 거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 꽃값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요, 도매가가.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 꽃 소비 운동이 좀 각계각층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편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 레저 업계가 화훼 농가 돕기를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나서고 있는데요. 여행 레저 업계 기업들이 달마다 참여해서 꽃 소비에 동참하는 이 챌린지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배송하거나 사무실마다 꽃다발을 배치하는 등 꽃 소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또 각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 소비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그리고 농협 강원지역본부 등 도내 3개 기관에서도 오는 3월까지 강원꽃 소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우리 또 방송에서도 이 소비 캠페인 좀 행사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가 지역의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해서 운영 중이죠. 인터넷 쇼핑몰 원주몰에서 설맞이 할인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경제진흥원 이비즈니스 지원센터의 한아름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번 행사 취지가 어떤 것인지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지난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비대면 명절을 준비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기가 소비자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네, 원주몰. 할인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에? 네. 5%부터 최대 34%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원주몰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는 전 상품에 적용하실 수 있는 30% 추가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있어 평소보다 경제적인 온라인 쇼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설맞이 행사 때 어떤 상품들이 구매 가능한 겁니까? 원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선물 세트로 좋은 버섯, 기름, 견과류, 강정과 차류를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설맞이 기획전인데 이게 언제까지 이 행사가 계속되는 거죠? 네, 이번 기획전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 내 전 상품에 대하여 30% 최대 2만 원의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300개의 쿠폰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이벤트는 자동 종료되오니 평소에 눈여겨보신 상품이 있다면 서둘러 원주몰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약간 선착순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물건은 그럼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 지금은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을 만큼 쿠폰 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 빨리 서두르셔야겠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예. 네네. 자, 또 SNS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먼저 원주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겨주신 30분을 선정하여 2만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다음 주 화요일인 1월 26일까지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설 명절 역시 지인들과 또 친척들 좀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정성 가득한 선물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행사에 따른 기대 효과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기획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코로나19로 급감한 오프라인 판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원주몰 좀 사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떠한 그 사이트인지 또 평소에 좀 많이들 이용들 하고 계십니까? 네, 이거 원주몰은 원주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예. 네, 연주에 생산되는 상품에 관심 있으시거나 또는 강원도 전체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네, 저희 원주몰을 통해서 구매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회원가입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별도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구매는 가능하시지만 네. 이번 저희가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이벤트의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신 고객에 대해서만 쿠폰 활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회원가입을 통해서 이번에 할인 쿠폰 이벤트를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회원도 구입이 가능하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벤트 참여라든지 또 할인율을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또 유리하다는 거로군요. 네, 복잡하지는 맞습니다. 않습니까? 회원가입하는데? 예,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한 기본 정보만 넣으셔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또는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를 통해서도 회원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회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검색창에서 원주몰을 찾으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직접 검색창에 원주몰을 검색하시면 대표 사이트가 제일 처음에 노출이 되실 거고요. 예. 또는 원주몰.com으로 직접 로그인을 하셔서 이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원주몰이 있는데 횡성몰, 평창몰, 영월몰은 없나요? 네, 저희 도내 13개 시군에서 저희 시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다른 시군 쇼핑몰을 통해서도 이번에 동일한 이벤트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원주만이 아니고 해당되시는 모든 지자체 우리 도민들 한번 또 검색을 해보시면요, 우리 지역에 또 고장에 좋은 상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찾아볼 수 있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또 도민들에게 또 따뜻한 관심과 참여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즐겁고 뜻깊은 설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원주몰에서는 소비자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맛도 뛰어나고 우수한 우리 지역 제품을 원주몰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시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많은 분들의 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 이비즈니스 지원센터의 한아름 팀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